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존재합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천연 재료들을 사용해 정성스럽게 만든 진짜 음식과 공장에서 나오는 화학 첨가물로 가득 찬 가짜 음식이 우리의 식탁 위에 어지럽게 뒤섞여 올라옵니다. 메주 대신 염산을 부어 만드는 인공 간장, 산도 조절제와 감미료 범벅인 샛노란 단무지, 빙초산을 원액으로 쓰는 합성 식초, 색, 맛, 향, 식감 전부 가짜인 게맛살 등 그동안 우리를 철저하게 속여온 가짜 음식들이자 호르몬 교란의 주범들입니다. 이러한 가공식품 속에 들어있는 정제당, 합성 감미료, 인공색소, 산도 조절제 등의 식품 첨가물은 섭취할 경우 우리 몸속에 혈류로 들어와 호르몬 활동을 교란시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대사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안전허가를 받았으니 별 문제 없겠지라고 판단하여 식품 첨가물에 범벅이 된 가공식품을 먹는다면 크나큰 오산을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안병수의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입니다. 이 책은 그동안 우리가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이 실은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수명을 갉아먹는 독약이자 화학 첨가물이었다는 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식탁 위 어떤 음식이 진짜인지, 화학 첨가물로 범벅이 된 가짜인지 그 내용이 정말 궁금한데요. 책 속으로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가짜 간장 대 진짜 간장. 한국인의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미식품 제1호 간장. 역시 자연의 작품입니다. 발효식품이잖아요. 콩을 발효해서 만들죠. 콩과 천연 미생물의 랑데브로 태어난 메주가 주 원료입니다. 자연의 작품인 만큼 당연히 좋은 식품이지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진짜 간장이라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간장 같은 전통식품에도 가짜가 있답니다. 메주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래서 자연과는 거리가 먼 간장 아닌 간장이 그것입니다. 발효식품이 아니겠네요. 당연하지요. 담백가스 분해물처럼 염산의 폭력성을 동원하여 만듭니다. 산분해 간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간장을 선택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분은 이런 간장을 훨씬 많이 드실걸요. 염산이 사용됐으면 제품 라벨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요. 염산은커녕 염자도 보이지 않네요. 담백가스 분해물과 비슷합니다. 강알칼리로 중화시켜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염산이 남아있지 않으니 사용하지 않은 셈이고 표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소비자들은 모를 수밖에요. 이것도 표시 규정의 맹점 가운데 하나지요. 여러분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간장 공장의 배합실에 염산과 양잿물 통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그 통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질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배합물 탱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렇게 만들어진 검붉은 첨가물 용액이 간장이라는 이름으로 출고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식품 매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간장이 바로 그 용액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알고 보면 꽤나 몰상식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알 권리를 포기하는 한 그런 몰상식한 일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의무도 있습니다.
간장 시장을 지킬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의무를 소홀히 한 탓에 그런 첨가물 용액이 간장 시장을 오염시켰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시장을 그렇게 만든 셈입니다. 그런 간장 아닌 간장을 계속 이용하는 한 이상한 간장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공급될 것입니다. 수요 있는 곳에 공급 있게 마련이니까요. 간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분해 간장, 양조 간장, 한식 간장입니다. 산분해 간장이 아시다시피 염산의 은총을 받은 간장이지요. 탈지대두에 염산을 부어 단백질을 강제로 분해합니다. 이 탈지대두 역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녀석이에요. 식용유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데요. 식품 원료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료용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기름을 추출할 때 쓰는 유기용매, 핵산이 적잖이 남아있거든요. 많게는 21ppm까지 검출된 바 있습니다. 핵산은 발암성이 있는 신경 독성 물질이죠. 산분해 간장의 라벨에 도열해 있는 첨가물들을 보세요. 기타 과당, 주정, 스테비아, 파라옥시 안식 향산 에틸. 제품에 따라 조미료나 색소 따위도 눈에 띄곤 합니다. 파라옥시 안식 향산 에틸은 뭔가요? 합성 보존료라고 써놨군요. 맞습니다. 변질을 방지하는 물질 파라벤 계열의 방부제입니다. 하나같이 저를 핍박하는 녀석들이네요. 이런 용액을 과연 간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짭짤하고 거무죽죽하기만 하면 다 간장인가요? 페이크 푸드의 그림자가 자꾸 어른거립니다. 양조 간장은 어떤가요? 좀 낫긴 하지만 그다지 유쾌한 간장은 아닙니다. 발효를 하긴 하지요. 하지만 발효통 안을 들여다보면 꺼림칙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메주가 안 보이네요. 간장은 메주로 만들지 않나요? 천연 발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신 탈지대두가 눈에 들어오는군요. 역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죠. 이렇게 만든 양조간장에 3분의 간장을 섞은 것이 이른바 혼합간장입니다. 한국인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간장이지요. 간장에 메주가 없다면 어떻게 발효하나요? 양조간장 라벨을 보니 종국이라는 표기가 보입니다. 발효균을 말하죠. 인위적으로 배양한 미생물을 탈지대두에 접종했네요. 문제는 이 미생물의 정체가 불분명하다는 것. 발효 효율이 높아 생산성은 좋지만 안정성에 물음표가 찍힙니다. 자연 그대로의 효모가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은 유전자 변형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이 간장에도 비슷하게 불순 분자들이 끼어 있군요. 기타 과당, 주정, 효소 처리 스테비아 따위. 양조 간장이 유쾌하지 않은 이유 차고 넘칩니다. 가짜가 있다면 진짜도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다름 아닌 한식 간장입니다. 간장은 메주로 만들어야죠. 라벨에서 메주라는 두 글자를 확인하십시오. 그 글자가 신뢰를 웅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금과 물, 간장 만드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식품 첨가물들이 있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시간이겠지요. 느림의 미학이 물씬 담긴 슬로푸드, 그 상징이 간장이지요. 이 한식 간장이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의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진짜 간장입니다. 조선 간장이라고도 있지요. 아니면 재래간장, 전통간장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똑같습니다. 다 한식 간장을 가리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메주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해요. 겨울 나뭇가지에 눈꽃 피듯 뭉툭한 콩 덩어리에 천연 미생물이 꼽힌 자연의 선물. 여기 함께하는 천연 미생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저마다 고유한 특색을 지니고 있지요. 이 미생물 친구들이 콩 속에서 한바탕 오케스트라를 연주합니다. 태어난 예술품이 메주지요. 오케스트라는 입으로 넘어갑니다. 천연 메주에 이번에는 물과 천일염이 어우러지죠. 단백질 조각이 잘게 쪼개져 천천히 우러나옵니다. 맛의 원천, 아미노산들이에요. 천만년 묵은 듯 깊은 자연의 감칠맛이 자랑입니다. 은은하게 비치는 검은 색상이 고급감을 더해주죠. 적절한 시점에 이르렀을 때 액체와 고체를 분리합니다. 일정 기간 맛과 색택을 가다듬은 뒤 모습을 드러낸 최종 예술품. 액체가 한식 간장이고 고체는 한식 된장입니다. 한식 된장? 그렇습니다. 된장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된장과 한식 된장입니다. 그냥 된장은 이른바 계량 메주로 만들지요. 발효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배양한 종균을 씁니다. 이 종균 역시 정체가 불분명해요. 어떤 된장은 아예 탈지대두를 쓰기도 합니다. 한식이라는 글자에 방점을 찍으십시오. 가장 안전하게 권해 드실 수 있는 된장은 역시 한식 된장입니다. 한식 된장은 한식 메주, 즉 전통 메주로 만듭니다. 한식 간장과 같은 항아리에서 태어나지요. 간장과 된장은 한국인의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한국적인 조미식품입니다. 이런 식품일수록 생산자의 양심과 철학이 중요할 터이죠. 실상은 어떤가요? 무분별한 상업주의 사고가 양심과 철학을 압도합니다. 서글픈 일이네요. 그 결과가 저 같은 호르몬에 대한 학대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곧 여러분 몸에 대한 학대지요. 간장, 된장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전통 장류, 고추장, 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서는 소스, 드레싱 등도 같은 선반 위에 놓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두 맛과 영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미식품이니까요. 저를 생각하신다면 첨가물로 위장한 부정직한 조미식품은 피하십시오. 생산자라면 만들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식탁 안전을 위해, 건강을 위해. 단무지 연노랑의 이면. 전통식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단무지입니다. 단무지를 보면서 학창시절을 떠올리셨다면 어릴 적 보릿고개를 넘어오신 분이겠지요. 등굣길 도시락 반찬 단무지가 인기였습니다. 인기였다기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요. 단무지는 풍요가 넘치는 오늘날도 인기 식품이죠. 다만 그 시절 단무지와 요즘의 단무지는 크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발전적으로 변했나요? 그 반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퇴보했습니다. 퇴보도 아주 큰 퇴보입니다. 우선 색깔부터 보시죠. 요즘 단무지는 노랗습니다. 매혹적인 연노랑을 자랑합니다. 이 예쁜 노랑의 정체는 색소지요. 흔히 치자 황색소를 씁니다.
치자 황색소는 천연색소지만 해롭습니다. 세포 유전자를 손상할 수 있지요. 암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또 장기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간장 독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치자 황색소를 치자 열매의 가루로 생각하십니까? 독과 약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색소뿐만이 아닙니다. 라벨을 보시죠. 산도 조절제, 합성 보존료, 합성 감미료, 향미 증진제, 산화 방지제. 그야말로 식품 첨가물 전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하나같이 고약한 녀석들이잖아요. 합성 보존료와 합성 감미료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향미 증진제는 아시다시피 조미료입니다. 글리신도 보이네요. 이 녀석도 조심해야 합니다. 성장을 억제하고 사망률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전에 전통 단무지는 어땠나요? 그 단무지도 바탕은 노란색이었습니다. 아니, 누런색이라는 표현이 옳겠네요. 요즘처럼 선정적인 노랑이 아니었으니까요. 색깔의 태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색소와 무관했거든요. 자연의 작품이었습니다. 물을 소금에 절여 쌀겨에 묻고 발효시켰잖아요. 이때 쌀겨의 누런 색상이 무로 옮겨갑니다. 색상만 옮겨갑니까? 쌀겨는 영양분의 보고죠. 좋은 친구들도 함께 움직입니다. 단무지에 쌀룬의 영양이 가득. 식품 첨가물은 없습니다. 맛과 씹히는 촉감도 다릅니다. 요즘 단무지는 상큼달큼하면서도 아삭하게 씹히지요. 산도 조절제, 감미료 등 식품 첨가물의 술수입니다. 예전의 단무지는 어땠나요? 짭조름하면서 쫄깃한 느낌을 주죠. 이것은 소금, 특히 천일염의 효과입니다. 겉보기에도 차이가 있어요. 요즘의 단무지는 매끈하고 탱탱한 느낌입니다. 예전의 단무지는 주름 잡힌 쭈글쭈글한 모습이지요. 첨가물을 썼느냐 안 썼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단무지가 패스트푸드라면 예전의 단무지는 슬로우푸드. 요즘 단무지가 정크푸드라면 예전의 단무지는 웰빙 식품. 요즘 단무지가 첨가물 복마전이라면 예전의 단무지는 영양분 덩어리. 요즘 단무지가 저에게 고통이라면 예전의 단무지는 저에게 행복. 단무지라고 다 같은 단무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다행히 요즘에도 옛 방식을 계승하는 단무지 생산자가 계시지요. 그분들은 결코 첨가물에 손대지 않습니다. 요즘 단무지지만 들여다보면 예전의 단무지지요. 요즘 말로 강추하고 싶은 단무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예전의 전통 단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진짜 단무지가 주는 건강 선물을 꼭 받으시길. 산도 조절제와 식초. 빙초산은 무서운 물질입니다. 얼마 전에 어이없는 뉴스가 언론을 탄 적이 있지요. 사망 사고였습니다. 빙초산 원액을 잘못 마신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물론 실수였지요. 독극물이거든요. 선진국에서는 빙초산을 일반인에게는 팔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든 자유롭게 살 수 있죠. 슈퍼나 마트에 가보면 다른 식품과 나란히 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식초라는 이름으로. 빙초산은 주로 요식업소에서 식초 대신 씁니다.
물론 물에 섞어 농도를 낮춰서 쓰지요. 빙초산에 쓰면 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단무지 특유의 톡 쏘는 상큼한 맛 좋아하시나요? 빙초산의 신박한 효능 덕입니다. 하지만 반건강적이죠. 단무지뿐만이 아니에요. 깔끔한 맛이 어울리는 치킨무, 회무침무, 각종 절임식품 따위에도 빙초산이 사용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원가 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돼요. 빙초산은 값이 무척 싸거든요. 화학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으니까요. 원래 식초는 현대인의 식단에서 무척 중요한 식품이죠. 맛으로도 중요하지만 영양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식초에 의외로 미량 영양분이 많거든요. 또 알칼리성 식품이라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현대인의 몸은 걸핏하면 산성화하잖아요. 잘못된 식생활과 나쁜 환경, 스트레스 등 때문입니다. 식초가 산성화로 피폐해진 여러분 몸을 어루만져 주지요. 식초가 좋은 식품이라는 것은 저 같은 호르몬이 더 잘 압니다. 여러분이 식초를 먹으면 저는 감으로 느낀답니다.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이죠.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일터로 향합니다. 일이 손에 척척 잡힙니다. 당연히 일의 능률이 오르죠. 제가 일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일을 전문가들은 인슐린 감도가 좋다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식초는 인슐린 감도를 좋게 하는 대표적인 웰빙 식품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발효 식초에 한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식초에는 합성 식초도 있다고 했잖아요. 합성 식초는 영양분과는 거리가 멉니다. 대신 폭력범 쪽에 가깝지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고 점막 조직에 염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암과의 관련성을 제기하는 연구도 있고요. 합성 식초가 여러분의 몸에 들어오면 저는 바짝 긴장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이 합성 식초가 바로 빙초산을 물로 희석한 것이에요. 공식적으로는 희석초산이라고 하지요. 식초의 매력은 발효에서 나옵니다. 화학공장 출신의 식초는 식초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발효통에서만 나오면 무조건 오케이인가요? 식품 상식은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군요. 라벨을 잘 보셔야 합니다. 식초는 주로 과일 아니면 곡류로 만들잖아요. 그곳에 다른 이름이 올라올 까닭이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어떤 발효식초에는 이상한 글자가 눈에 띕니다. 주정이라고 보이시죠? 주정이 뭔가요? 아시다시피 소주 원료지요. 고농도의 에틸 알코올입니다. 이 주정에 초산균을 접종하여 속성으로 발효만 합니다. 식초가 되겠지요? 발효 식초인 것은 맞네요. 저는 패스트푸드 식초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영양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초산 용액일 뿐이에요. 대신 달갑지 않은 녀석이 보이네요. 착향료요. 식초의 웬 향료인가요? 이런 식초를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양조 식초라고 부르지요. 차라리 주정 식초라는 말이 낫지 않을까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식초는 오직 하나,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꼭 이 식초를 드십시오. 주정이 웬 말입니까? 과일 또는 곡류가 돼야지요. 자연식품에 온갖 천연 미생물들이
한바탕 향연을 버리고 남긴 예술품. 그것이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당연히 첨가물은 없지요. 대신 저희 사계를 북돋워주는 의리 있는 친구, 영양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합성식초나 양조식초는 언감생심 도달할 수 없는 경지지요. 어묵과 게맛살의 아킬레스건. 인산염이 여러분 몸에 몹쓸 짓을 해도 식품 안에서는 팔방미인이랍니다. 첨가물로서 이 녀석의 역할이 실로 눈부시거든요. 조미 효과, 보습 효과, 식감 개선 효과, 색택 조정 효과, 변질 억제 효과, 결착성 향상 효과. 인산염에 이런 다재다능한 기능을 잘 살린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어육 가공품입니다. 대표 선수 어묵을 보시죠. 라벨에 산도 조절제가 보이시나요? 인산염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연육을 인산염이 들어있는 상태로 수입했군요. 여기에 식품 첨가물들을 더 넣고 가공한 것이 어묵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인산염이 또 들어가죠. 뒤에도 산도 조절제가 있잖아요. 어묵에서 인산염의 주된 역할은 결착성 향상입니다. 접착제 역할을 함으로써 제품이 단단히 뭉치도록 도와주죠. 어묵 같은 가공식품에서 결착성이 좋아지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일단 공장에서 작업하기가 편하겠죠. 모양을 내기도 쉽습니다. 당연히 식감도 좋아지죠. 쫄깃하고 탱탱한 느낌을 높여주니까요. 인산염은 튀김식품에도 꼭 들어갑니다. 튀김식품에서는 바삭한 질감을 더해줘요. 색깔도 훨씬 좋게 하고요. 더 먹음직스럽게 해주죠. 문제는 해롭다는 사실. 이것들이 그 해로움과 맞바꿀 수 있는 가치들인가요? 인산염뿐만이 아닙니다. 어묵에는 저를 불편하게 하는 녀석들이 또 많습니다. L글루탐산 나트륨이 보이시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공 조미료의 보스 MSG입니다. 원래 어묵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는 식품으로 유명하죠. 합성 보존료, 감미료, 색소 등도 보이네요. 하나같이 저를 괴롭히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운 녀석들이에요. 어묵은 그럼 무조건 내쳐야 할 나쁜 식품인가요? 그게 아니죠. 어묵은 원래 좋은 식품입니다. 제대로만 만들면요. 전형적인 고단백, 고칼슘 식품이잖아요. 맛도 좋습니다. 고소하면서도 생선 비린내가 없어요. 무엇보다 소화가 잘 된다는 특징이 있지요. 이런 어묵 본연의 가치를 잘 살린 무첨가 어묵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착한 어묵을 드시자고요. 요즘엔 어육 가공품도 현란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백미라 할 만한 제품이 있죠. 다름 아닌 게맛살입니다. 백미라는 말을 쓸 정도면 꽤 훌륭하겠네요. 그 반대입니다. 불량식품 쪽에 가깝습니다. 이 회심의 어육 가공품은 고향이 일본이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고향에서는 이 제품에 대해 어떻게 평하나요? 칭송하지 않을까요? 천만에요. 일본의 식품 전문가들은 게맛살 같은 제품을 일컬어 고마카시 식품이라고 합니다. 고마카시는 한국말로 속임수라는 뜻이에요. 즉, 속임수 식품을 의미하지요.
페이크 푸드의 진수를 든다면 바로 이 게맛살이 아닐까요? 역시 라벨이 길잡이입니다. 보시죠. 게맛살에 진짜 게살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하지만 의외로 많은 이들이 진짜 게살로 알고 이용하십니다. 해롭지만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페이크 푸드 공통의 숙명이라고 했지요. 해롭습니다. 첨가물 범벅이잖아요. 위장 물질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식품 첨가물이에요. 게맛살에서 가장 먼저 고발하고 싶은 첨가물이 향료입니다. 게맛을 억지로 내야 하니 향료가 무차별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고향료 식품이에요. 게살 껍질의 불그스레한 색상이 진짜와 똑같나요? 색소가 만듭니다. 두 가지나 사용됐군요. 천연 색소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런 식품엔 거의 필연처럼 등장하는 첨가물이 있죠. 인공 조미료와 유화제입니다. 인공 조미료도 그렇지만 유화제가 또 저와 상극이랍니다. 대사증후군의 주범 가운데 하나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저의 일을 노골적으로 회방 놓는다는 뜻이죠. 아, 이 녀석에게 고얀 짓이 하나 더 있네요. 대장염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화제 하면 가공식품에서 그야말로 약방의 감초인데 말이죠. 게맛살을 게맛살답게 하는 것이 게살 특유의 식감입니다. 세로로 찢기면서 이질적인 듯 친근하게 씹히는 오돌도돌한 질감. 이 특이한 식감을 만들기 위해 접착성 물질이 필요합니다. 인산염이 안성맞춤이죠. 산도 조절제가 그것일 터인데 여러 사용됐군요. 이 인산염이 게살 특유의 질감을 만들 때 적극 돕는 물질이 있답니다. 그 물질이 들어가야 게살의 느낌이 완성되죠. 카라기난이라고 보이시나요? 그것입니다. 이 카라기난이 유독 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네요. 저는 카라기난을 은밀한 폭력자라고 묘사하겠습니다. 자맹성이 강하면서도 악행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요. 우선 여러분의 몸에 미세한 염증을 만듭니다. 염증은 아무리 미세하더라도 저희 호르몬의 세계에서는 큰 상처로 인식돼요. 상처가 있는 곳에서는 제가 일을 잘 못합니다. 인슐린 저항의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죠. 카라기난이 대사증후군까지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의 근원은 결국 짝퉁, 즉 페이크 푸드입니다. 게살을 드시고 싶으면 진짜 게를 드셔야지요. 게를 사다가 요리하십시오. 불편하시다고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진짜 게살을 도려내어 포장한 제품이 있습니다. 라벨에 답이 있지요. 붉은 대게살에 소금만 살짝 뿌렸군요.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네요. 가짜 참기름 때문에 가끔 시끄럽죠. 그 가짜 참기름 만들기 쉽습니다. 식용유에 카라멜 색소를 살짝 섞고 참깨 향을 몇 방울 떨구면 가짜 참기름이 됩니다. 가짜 고춧가루도 있죠. 익힌 전분에 적색 색소를 넣고 고추향을 넣어 버무린 것이 가짜 고춧가루입니다. 이런 가짜 참기름이나 가짜 고춧가루를 만들어 팔면 비윤리적이라고 마구 비난하죠. 그럼 싸구려 생선육에 코치닐 추출색소와 게향을 넣어 가짜 게살을 만들어 파는 것은요?
아무도 비난하지 않네요. 오히려 열심히 이용하네요. 뭐가 다를까요? 모순 아닌가요? 가짜 식품, 짝퉁 식품, 속임수 식품, 페이크 푸드. 이런 말들이 횡행하는 세상에서는 건강을 노래할 수 없습니다. 건강은 신뢰라는 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오늘의 여러분 식생활을 조용히 반추해 보십시오. 국민과자의 반건강적인 자화상. 가공식품에 꽂힌 과자는 종류도 많고 브랜드도 많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과자는 무엇일까요? 제일 많이 팔린 제품이겠죠. 많은 이들이 그 유명한 새우맛 스낵을 떠올리지 않을까요? 꽤 오래전부터 먹어왔고 아무리 먹어도 물리지 않을 법한 그야말로 과자의 군계 일학이잖아요. 대단한 제품이죠. 하지만 그 스낵 과자가 1등은 아니랍니다. 2등입니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과자가 있지요. 초콜릿 가공품 시장의 신화, 초코파이입니다. 두 과자의 인기도를 놓고 순위를 매기는 것은 사실 부질없는 일이죠. 둘 다 이름만으로도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는 기념비적 장수 브랜드니까요. 축복받은 과자들이죠. 태어난 이후 줄곧 여러분의 사랑을 독차지해 왔습니다. 두 과자는 그럼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답했을까요? 식품이 소비자에게 보답한다면 건강에 기여하는 것일 텐데요. 유감스럽게도 그 반대입니다. 호르몬의 감각으로 볼 때 이 과자들은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크게. 먼저 초코파이를 보시죠. 국민과자 제1호라는데 의의가 없으실 터입니다. 생각만 해도 침샘이 자극되시나요? 향수 어린 구수한 전분 취에다 입안 가득 감도는 묵직한 달콤함. 왜 그렇게 달콤할까요? 간단합니다. 설탕, 무려 따위에 정제당이 무척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과자는 보통 3분의 1가량이 정제당입니다. 단맛뿐이 아니죠. 한 입 베어무는 순간 살얼음 같은 초콜릿 막이 바스러지듯 깨지면서 입안 가득 넘치는 하염없는 부드러움. 왜 그렇게 부드러울까요? 역시 간단합니다. 수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초코파이는 고수분 과자죠. 이런 제품은 수분 함량이 보통 10%를 훨씬 넘습니다. 수분이 많으면 좋은가요? 부드러워서 먹기는 좋지요. 하지만 식품으로서 피할 수 없는 약점이 따라붙습니다. 자칫 변질되기 쉽다는 점. 유통 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냉장고에 넣고 팔아야 하죠. 실제로는 어떤가요? 초코파이 매대에는 냉장 시설이 없습니다. 아무데나 박스채 쌓아놓고 팝니다. 그럼에도 변질 문제가 없지요. 곰팡이조차 피지 않습니다. 수분이 그렇게 많은데도요. 보존료, 다시 말해 방부제를 생각하셨다면 전문가 수준이십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니네요. 라벨을 보세요. 보존료는 물론 그 비슷한 표기도 없습니다. 이 사실 속에 초코파이에 아킬레스건이 들어있답니다. 일단 설탕 등 당류를 많이 쓰면 보관성이 좋아지죠. 산도 조절제와 유화제 따위도 보관성 향상에 기여하고요. 하지만 미미한 정도입니다. 강력하게 보관성을 높여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짐작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인공 경화유, 다름 아닌 쇼트닝입니다. 정제 가공 유지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지요. 플라스틱 유지라는 말 기억하시죠? 커스터드, 슈크림, 머핀, 시폰, 카스텔라, 케이크, 크로아상. 이 과자들도 부드러움이 최대의 무기죠. 역시 수분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쇼트닝, 마가린 같은 인공 경화유를 씀으로써 유통기한을 길게 할 수 있죠. 유통기한만 길게 하나요? 식품 회사의 수명도 길게 합니다. 반면에 짧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명입니다. 물론 저 같은 건강지킴이의 수명도 짧게 하지요. 인공 경화유의 불공평한 민낯입니다. 국민과자 제2호 새우맛 스낵은 어떤가요? 진한 새우맛이 깊은 감칠맛과 기막히게 균형을 이룹니다. 한마디로 맛있습니다. 저절로 자꾸자꾸 손이 갑니다. 왜 그렇게 맛있을까요? 이 스낵 과자엔 인공 경화유는 쓰지 않습니다. 대신 액상유인 추출 정제유를 씁니다. 이때 함께 넣어주는 것이 있죠. 인공 맛의 화신, 조미료와 향료입니다. 그 감동적인 맛의 주역이 바로 식품 첨가물이었군요. 몇 해 전에 한국의 혜성처럼 떠오른 스낵이 있지요. 포테이토 칩인데 기존 제품과는 맛의 속살이 사뭇 다릅니다. 포테이토 칩은 원래 짭조름한 맛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새로 등장한 이 스낵은 달짝지근한 맛입니다. 그 맛은 묘하게 허니 맛을 연상시키죠. 이 허니 맛은 버터 맛과 어색하면서도 친근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스낵 시장의 판도를 바꿀 듯 기세등등한 이 과자의 명성도 알고 보니 첨가물 찬스의 아바타였네요. 합성 감미료가 있잖아요. 여기에 인공 조미료와 향료가 합세했습니다. 유명 과자라고 또 장수 브랜드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과자 제1호 초코파이, 제가 가장 싫어하는 과자입니다. 정제당과 인공 경화유가 쌍절곤이 되어 저를 공격하지요. 국민과자 제2호 새우맛 스낵, 제가 그 다음으로 싫어하는 과자입니다. 추출 정제유와 조미료, 향료가 삼두마차를 끌고 저를 공격하죠. 과자들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흔히 과자를 정크푸드의 전형으로 꼽잖아요. 여러분을 매료하는 과자의 특질들이 현대병의 초대장인 식품 첨가물의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자는 무조건 퇴출해야 할 나쁜 식품인가요? 다시 환기해 드리겠습니다. 과자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과자가 나쁜 것입니다. 아니, 그 안에 들어있는 나쁜 물질이 나쁜 것입니다. 나쁜 물질을 쓰지 않고 제대로 만든 과자는 좋은 식품입니다. 그런 좋은 과자는 영양간식의 반열에도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과자라고 다 정크푸드가 아니죠. 과자를 대표하는 비스킷의 라벨입니다. 비스킷 하면 거의 자동으로 따라붙는 첨가물이 있지요. 유화제, 산도 조절제, 조미료, 향료 따위입니다. 이 제품에 그런 물질들이 있나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안 보입니다. 이른바 무첨가 과자입니다. 맛은 어떨까요? 조미료, 향료를 안 썼으니 맛이 없겠지요? 천만에요. 꽤 맛있습니다. 물론 맛이 자극적이진 않습니다. 은근히 당기는 자연의 맛이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맛은 조미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향료를 꼭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원료를 쓰면 맛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드시는 일반 가공식품에는 대개 값싼 수입 정제 원료를 쓰지요. 당연히 맛이 잘 안 나올 수밖에요. 가공식품에 조미료 향료 따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녀석들이 만드는 맛은 자연의 맛이 아닙니다. 인공의 자기적인 맛입니다. 문제는 그 맛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 위 비스켓에서 좋은 원료의 가치를 느껴보십시오. 국산 농산물, 이른바 로컬 푸드들임을 한눈에 알 수 있지요. 로컬 푸드는 신선합니다. 신선한 먹거리에는 자연의 맛과 영양이 살아 있습니다. 검은 콩, 유정란 등에서 신뢰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유지는 뭐를 썼나요? 일반 비스킷에서 흔히 보는 쇼트닝이나 마가린이 아닙니다. 자연의 굿기름, 버터입니다. 생소한 물질명이 보이는군요. 마스코바도라고요. 뭘까요? 설탕입니다. 설탕에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고 했지요. 마스코바도는 좋은 설탕입니다. 비정제 설탕이거든요. 이 비스켓 제품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식품 첨가물 없이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과자를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을 던져주잖아요. 과자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가공식품이 마찬가지입니다. 꼭 식품 첨가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조 유통 과정에서는 좀 번거로울 수 있지요. 그 번거로움은 식품 안전을 위해서 소비자 건강을 생각해서 충분히 감내할 가치가 있습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평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